저희 또 다른 이름은 꽃제비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주워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꽃제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목발에 의지해가지고 두만강을 헤엄쳐서 건넜고요.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어야 했었고 미얀마, 태국을 걸치는 6,000km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탈북하는 과정에 중국으로 넘어가다 체포되면 북송되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간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총 1만 km를 돌아서 여러분들이 숨쉬는 그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저는 탈북자들은 생존자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범죄가 탈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밖에 없고 그들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집니다. 통일에 대한 이제 남과 북의 시각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은 생각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생각과 북한 인민들의 생각이 다른 것이죠.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나은 세상, 통제가 덜한 세상, 장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세상, 나만 그 영화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세상, 춤을 출 수 있는 세상, 해외로 나가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예요. 어떤 사상, 정권 떠나가지고 인간은 기본적인 본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가닥의 희망은 그 자유지요. 북한 정권은 막고 싶어하는 것은 그 자유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과 북한 정권의 생각은 다릅니다. 북한 정권은 통일을 원치 않죠. 해외로 파견된 외교관들이 탈북을 하고 해외로 파견된 노동자들이 탈북을 하고 해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휴전선을 통해서 탈북을 하고 중국을 통해서 탈북을 하고 북한 체제는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제가 이제 불능한 상황까지 간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통일을 원치 않고 남북 관계를 단절하고 지금 대화를 이제 안 하려고 하고 지금 일련의 모든 것들이 그만큼이나 한류의 확산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이 통일을 대한 그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활동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할 때 북한 주민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탈북민들이 성공은 곧 통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을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는데 저는 앞으로 이분들이 중산층으로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는요, 그곳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 살고 인간을 살려고 죽고 싶은 2,500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당면한 과제로서도 헌법상에 우리 통일을 해야만 하는 당위성도 있고요. 더 나가서 우리 세대, 우리 후 세대에서 분단된 나라가 계속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는 것도 어찌 보면 방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자원화시켜야 돼요. 우리가 원든 원치 않던 통일하는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자원화가 되어서 공공기관에서도 일을 배워가지고 북한의 공공기관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인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기업인도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나의 뭐 작은 것을 나누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생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때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분들의 생각이 함께 하나로 이제 이어질 때 우리가 원하는 통일, 더 나아가서 통일 이후의 통합까지도 우리는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을 또 통해서 통일을 향한 동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성호 선생님의 정말 감동적이고 또 많은 정보를 전달해 주신 그런 멋진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너무나 잘 들었고요. 이제 대한민국 와서 국회의원까지 하셨는데 독일은 통일되고 나서 저희 동독 출신 총리도 있었잖아요. 메르켈 총리도 동독 출신이었으니까 언젠간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고 나서 또 언젠간 북한 출신 대통령 또 한번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청중분들도 궁금하신 게 많으실 텐데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생인데요. 북한 이탈 주민으로 정착하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점이 가장 힘드셨는지와 또 사람마다 고충은 다르겠지만 보통 북한 이탈 주민들이 어떤 점을 가장 힘들어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언어가 같죠. 그런데 이게 사투리가 다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받는 충격이 굉장히 크죠. 현장에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탈북자인데 자기는 조선족이래요. 그 이유가 탈북자라고 하면 편견이 있대요. 그래 차라리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그러니까 언어로부터 오는 그 어려움이 있는데 또 저 같은 경우는 금방 왔을 때 컴퓨터를 배우면서 학원 다니면서 저녁에 포장마차를 했어요. 근데 여기는 포장마차를 해도 상권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왔다니까 좀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든지 비비고 들어갈 수 있는 비빌 언덕이 없는 거죠. 저는 대학생 최갈진성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비례의원으로 활동하셨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 존재하는지? 우리의 정책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현실에 있어서는 조금 개선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심리에 대한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좀 먼저 돼야 된다. 어린 나이에 처형을 당하는 걸 봤어요. 근데 본인이 원치 않는데, 저 같은 경우도 13살 때 이제 할머니가 굶어서 한 집안에 살다가 죽었어요. 14살에 팔다리가 화물열차에서 떨어져가지고 팔다리가 잘렸는데 항생제 마취제가 없이 눈 뜨고 4시간 동안 수술을 했어요. 생존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트라우마를 지성호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 여성들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 에피소드입니다만 모든 국회의원의 그 이야기는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기록하는 그 과에서 이제 저희 의원실로 전화 온 거죠. 지성호 의원님이 좀 전에 이야기했는데 이거 기록하다 이 말은 진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제가 막 탈북민 정착 지원에 있어가지고 지원해줘야 될 돈을 저기 귀때기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컴퓨터 이제 상단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귀때기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귀때기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좌관이 그것은 저기 좀 귀퉁이에다 넣지 말고 그 사람들이 받아가야 되는 건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어요. 근데 또 이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의원님 잘 됐어요. 통일되려면 우리도 북한 사투리도 알아야 되고 하니까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회니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한 친구가 탈북민 출신의 보좌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좋지만 저도 이제 좀 변화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언어 이런 톤이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연습을 했는데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 확실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또 자별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 독일 사람들도 통일되고 나서도 서독하고 동독 서로 아직도 약간 그런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건 정말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만큼 저희도 관심 많이 가지고 또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이 교류하고 또 소통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너무나 감동적이고 또 개인적으로 정말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지성호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통의 광장, 소중한 통일의 광장. 오늘도 저희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음에도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